네, 안녕하세요. 정보학습 컴퓨터 자격증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금요일 날 8시부터 1시간 동안 컴퓨터 자격증과 관련한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ITQ 엑셀을 취득하신 분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으로 많이들 넘어가세요. 왜냐, ITQ 엑셀 실기 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가 엑셀만 다루고 85%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전에도 제가 그 컴활 2급 실기 강좌를 올려드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변화가 내년도 2021년 1월달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그 출제 기준 변경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한 9월 정도에 한번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 시간에 안내를 해드렸고, 그때 제가 2급 실기 A형 예시 문제 풀이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 1월달부터 변경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실기 버전이 2016 버전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2016 버전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2020년 지금 12월 때까지는 2010 버전이 표준 버전이지만 2021년 1월 달부터는 2016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주관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에서 해당 license.cocham.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포한 예시 문제가 있어요. 그 예시 문제 중에 B형을요 2021년부터는 2016으로 변경이 되어지니까 2016으로 풀이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습 파일은 카페.naver.com/cloudmediaday 1602로 접속하셔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실제 실기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문제지가 먼저 배포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지 2021년부터는 엑셀 2016으로 변경이 되어지고, 시험시간 또는 그 문제 구성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네, 실기 버전만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제한시간 40분 내에 합격 점수 70점을 득점하셔야 돼요. 합격 점수 70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조금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합격 점수대가 한 60점 정도만 돼도 큰 무리 없이 해당 그 시험 준비하시는데 70점대이기 때문에 제한시간 40분 내에 70점 득점하려면 요거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합격 점수. 자, 문제지를 열어보면 여기 암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5454$3 이렇게 있는데요. 해당 문제 파일 제가 배포해 드린 거 요 압축 파일로 배포해 드렸는데 다운받으셔가지고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을 겁니다. 아래 한글 파일이 문제지고요. 그 다음에 정답 파일과 소스 파일 이렇게 해서 엑셀 파일 2개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이 2급 B형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요렇게 이제 열리시는데, 열릴 때 암호를 물을 겁니다. 그 암호는 문제지, 이 문제지 첫면에 있는 요 암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하셔야지 문제 파일이 열려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는가요? 시험의 유형이 정기 검정이 있고요. 정해진 날짜에 연 2번 치러지는 정기 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 검정이라고 그래서 매일 시험이 치러져요. 어디에서? 지역 상공회의소 또는 서울 남대문 쪽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본관 지하 또는 2층에 4개 고사장은 매일 7타임씩 시험이 치러져요. 필기 기준으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횟수가 조금 더 줄겠죠. 네, 어쨌든 상시 검정 같은 경우에는 암호 입력하는 절차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문제지에서요. 네, 제한된 시간 제가 1시간 내에 풀이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풀이해드리면 문제 구성적인 부분은 기본 작업 20점 배점으로 해서요. 기본 작업 1, 5점. 요거는 단순 데이터 입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 작업 2, 셀 서식 적용 문제 5문항 2점씩에서 1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본 작업 3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건부 서식이 나왔고요. 조건부 서식하고 고급 필터하고요. 유형 자체가 좀 다양하게 기본 작업 3번에서는 많이 물어져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요. 네. 또는 외부 데이터, 외부 파일 불러오기라든지 또는 정렬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이 5문항 8점씩에서 40점. 당락이 어떻게 보면 이 계산 작업에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분석 작업 문제 2문제 10점씩. 문항당 몇 점이 제일 큰 파트는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은 절대적으로 공략하셔가지고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면 마이너스 10점이거든요. 문제 유형이 6개 문제 유형 범위 내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정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작업 20점 몇 점인데 매크로 10점 2문항 5점짜리 2문항 10점. 그 다음에 차트 작업 2점짜리 5문항 1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쭌슨생각 오피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커말 풀이를 네, 진행을 하는데요. 이 문제지는 2018년도에 출제 기준 3주년으로 3개 주년으로 네, 3년씩 출제 기준이 바뀌어요. 3년씩.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는 해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 이전에 바뀌어졌냐?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공개했던 문제지하고 A형은 똑같아요. B형은 분석 작업 한 문제만 틀려요. 네. 대신 차이 나는 부분은 뭐다? 실기 버전이 2016으로 바뀐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대로 입력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별거 없어요. A3에서부터 G7까지 범위영역 지정해가지고 네, 엔터키 눌러가면서 요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요대로 보이는 대로. 어떠한 표시 형식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이핑 속도와 정확도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가 없어요. 소요시간 대비요. 배점이 제일 낮아요. 소요시간 대비. 시간 대비 배점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일 첫 번째부터 풀지 말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푸시는 게 좋으세요. 또는 안 푸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나 이거 보통 연습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는데 남은 시간은 2분밖에 안 남았어. 네, 마지막에 풀 때. 그러면 안 푸시는 게 나아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데이터 입력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입력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리면 네. 해당 문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요 네, 문제 파일을 이렇게 열었어요. 2016으로 열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요 노란색 요 콘텐츠 사용을 꼭 클릭하셔야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윤태용님, 박정민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그냥 혼자 네 그냥 막 그냥 강의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접속하셔가지고 인사말 남겨주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힘찬 내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2016 버전입니다. 네, 저는 추천을 ITQ 엑셀도 2016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시험장에서는 2010 버전을 지원하는 고사장이 많아서 2010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출제 기준 자체는 7월달부터 ITQ 엑셀도 공식 버전은 2016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본 작업 보면 커말 시험은요 ITQ 엑셀은 백지 상태에서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지고 제1작업에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이 데이터로 2작업, 3작업, 4작업 이어지지만 커말 시험은 기본 데이터가
주어져요. 이렇게 입력된 파일이 주어져요. 얘를요 문제 조건에 맞게끔 수정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타이핑 속도가 관건은 아닙니다. 근데 1번 문제는 요대로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A3에서부터 G7까지 A3에서부터 G7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입력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4번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블록 안 지정하고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JMK-35 85 엔터 뭐 G 대문자 PC 하이펀 2273 엔터 A UD 하이펀 3927 엔터 S BU 하이펀 4528 엔터 성명 이런 식으로 김충희 박선종 이국명 최미란 부서 격리부 식품부 총무부 가전부 입사일자 이것도 그냥 넘버라키 눌러 숫자 키패드로 이대로 직접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15 05-18 2017 -02-18 엔터 2016-03-01 엔터 2018-11-15 엔터 직통번호 저거 확대 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02 갈로 열고 302-4915 이게 다 입력하겠는데요 이러다가 입력 방법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입력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네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근데 주의사항은 뭐다? 오타로 인한 부분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중하셔가지고 오타 안 나게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셔야죠. 네 주소지 강북구 그대로 보이는 대로 삼양동 도봉구 쌍문동 마포구 도화동 네 도화동 성북구 도남동 이렇게 됐죠? 실적 요거는 뭐 1, 2, 5 제가 볼 때 끝에 얘를 보면 한 칸 안 떨어져 있어요. 끝에가 제가 지금 얼굴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가려가지고 그런데 요거 살짝 이렇게 옮겨서 보면 끝에가 딱 붙어 있어요. 얘는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게 아니에요.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직접 입력 1, 2 쉼표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530 이런 식으로 35 쉼표 127 65 쉼표 238 58 쉼표 260 요거 표시 형식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1, 2, 53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한 다음에 표시 형식으로 여기 홈 탭에 얘 쉼표를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딱 붙어 있죠. 네, 문제지가 딱 붙어 있죠. 직접 입력입니다. 얘는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1번요. 기본 작업 1번은 보여드리는 화면상에서 보여드리는데 이대로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답안 전송하는 거 없어요. 저장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저장 아이콘 클릭해 하셔가지고 네 박정민님 2급 도전하고 계신다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2급도 네 절차적인 측면에서 필기가 이제 있어서 그런데 실기는 ITQ 엑셀하고 85%가 거의 같아요. 기본 작업 2는 새 서식 제공 문제 각 2점 배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 작업 20트 선택해가지고요 네 해당 요거도 마찬가지 문제 유형 자체가 거의 고정이에요. 고정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것만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 작업 2시트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A5에서부터 A6 여기 A 네 5 A6 이렇게 돼 있고 연속 범위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채 나머지 이 연속 범위 영역을 네 컨트롤 키 누르고 A10 A7 A5에서부터 A6 A7에서부터 A9 그 다음에 A10에서부터 A12 그 다음에 A13에서부터 B13 이렇게 선택. 요거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면 되고요. 병합 가운데 맞춤 됐고요. 그 다음에
C4에서부터 G4까지, C4 여기서부터 G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눌러주고 채우기색 깡통 노랑.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이네요. 굵게 채우기색 노랑 이 끝이에요. 1번 끝. 1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은요. C5에서부터 H13 연속범위 영역, C5에서부터 H의 13 연속범위 영역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첨단의 구분기호와 숫자들의 계부처리 자주 나와요. 네. 선택한 범위 영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그럼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고 사용자 지정에서요. 첨단의 구분기호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샵 심표 샵0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뒤에 개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샵 심표 샵0 상따옴표 개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고 확인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요. A3에서부터 H3 점수 주는 문제. 네. A3에서부터 여기서부터 H1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홈 탭의 글꼴 위에 있는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적용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하면 끝. 점수 주는 문제예요. 5문제가 나오면 하나 어려운 거 2개, 중간 쉬운 거 2개 이렇게 문제 구성되어져요. 자 4번 또 쉬워요. 네, 점수 주는 문제 B5부터 B12까지 B5부터 B12 연속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름 정의하라. 요 이름 상자요. 요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끝이에요. 제품명 입력하고 엔터키 됐고 5번째 H5셀의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사에 와라. 네. H7셀 네, H의 7 마우스 오른쪽부터 메모삽입 메모상자에서요 최고 인기 품목 메모상자에는 얘 문구만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존 자동으로 입력되는 사용자 명을 지워요. 이렇게 지워요. 항상 표시되도록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요 여기 메모가 삽입된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른 다음에 메모 표시 및 숨기기를 선택하면 항상 표시 메모 서식에서 맞춤을 자동 크기로 하라. 메모상자에 메모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메모 서식에 맞춤 자동 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기 끝이에요. 자 2번 기본 작업 10점 배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요. A4에서부터 G15 영역에 대해서 지기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의 행전체에 대해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의 파랑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라. 엔드 함수 사용하시오.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있죠. A4에서부터 G15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기본 작업 3시트 선택한 다음에 기본 작업 3시트 선택한 다음에 A4에서 A4 여기서부터 G에 15까지 조건부 서식 적용할 때는 표의 머리글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범위 그대로 블록 지정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해서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규칙 선택하면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져요. 여기에 마지막 거 조건부 서식은 꼭 요 규칙 유형이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에는 이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지금 2개예요. 직위가 주임이라는 조건과 총급여가 400만 미만이라는 조건 2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이에요. 이면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엔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엔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주로 이제 그 조건부 서식에서는 엔드 아니면 오와 2개의 조건이 주어지고 연결고리가 이면수로 연결되어 있으면 엔드 함수 사용해야 되고요.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또는 오와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엔드 사용해야 돼요. 여기다가 and 이렇게 그 다음에 직위가 주임인데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번째 행에서 수식을 작성합니다. 데이터로 첫 번째 행에 직위가 입력된 셀
마우스를 꾹 찍으니까 네, 해당 보다시피 이렇게 달러시 달러4로 입력이 되어지니까 절대 참조예요. 얘는 이 셀만 따지니까 밑에 못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줘요. 이렇게 수동으로 지워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직이 입력되어진 값이 이퀄 주임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문자는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상따옴표 주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따옴표 안 묶으면 아까 좀 전에 저희가 그 기본 작업 2에서 보면 이름 정의하는 거 있었죠. 이름 정의로 인식을 해버려요.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자, 요거이면서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 직위가 주임이냐는 끝났고, 두 번째 총급여가 400만 미만이라는 부분 자체는 총급여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쪽에 네, 일행에 있는 총급여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럼 요거도 지금 현재 달러지 달러4니까 4 앞에 달러를 지워요. 요 총급여가 문제에서요 400만 미만이라고 돼 있죠. 400만 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미만은 작다예요. 작다. 작다. 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갈로 닫기. 요게 완성된 요 수식이에요. 요게 완성된 수식이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유영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요렇게. 그럼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종류는 간단합니다. 네. 안 보여가지고 굵게 글꼴색 표준색 바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기 그 다음 색깔은 표준색의 바랑 요거예요. 요렇게 적용하시면 끝. 조건 만족하는 거 2개 이렇게 파악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1, 2, 3 세 문제 네, 20점 차지합니다. 요 기본 작업 3번은 5점 차지해요. 다음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네, 계산 작업 시트 선택하게 되면 표 5개가 이렇게 덩그러니 제시되어져요. 표가 5개 제시되어지는데 표 5개 중에 보면은 2개는 이렇게 단일셀이고요. 나머지 3개는 길쭉이에요. 이렇게 비어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그 다음에 기준표가 나오는 게 꼭 하나 꼭 나와요. 반드시. V로그업이나 H로그업 문제 반드시 나와요. 함수. 자, 3번 계산 작업 함수 문제는 문제에서요 주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라 또는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라 이렇게 네, 되어지는데 1번부터 볼게요. 1번 계산 작업은 반드시 표 1 대상으로 나와요. 2급에서는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C 13셀에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 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최종 자릿수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최종 자릿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 조건은 A12에서부터 A13령에 입력하라. 조건이 뭔데요? 지점이 동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뒷섬이나 라운드 계열 함수 중에 알맞은 거 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하는 뒷섬 함수는 조건 범위 지정 지점이 동부면 지점 동부 여기 있는데 요대로 해도 되는데 네 근데 A3에서부터 A10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은 A12에서 A13용량 입력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점이 동부. 자, 여기 비어있는 셀 C 13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로 풀이해 드릴게요. 뒷섬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합을 구합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데이터베이스 범위 함수 인수가 3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 네, 이런 함수에 대한 사용법은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진 값을요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에서 올리면 처리하라 이렇게 됐으면 라운드 계열 함수 중에 올리면 라운드업입니다. 라운드업은 값 심표 자릿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요 값 부분을 예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라운드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걸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구할 대상 셀 C13셀 선택하고 FX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다 라운드업 올리면 라운드업 검색 찾았고 확인. 네, 값 자릿수 값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뒷섬을 사용해요. DSUN 갈려 열고 요렇게. 그 다음 위에 있는 뒷섬 요 뒷섬 얘를요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뒷섬에 대한 함수 인수로 바뀌어요. 뒷섬. 여기 데이터베이스는요, 표 전체 범위 잡으면 돼요. 표 A 2에서부터 순위까지 안 잡아도 되긴 한데, 네, 표 전체 잡을게요. 네, 이렇게 잡았고, 그다음 필드는요, 합을과열 범위 영역, 조건을 만족하는 합을과열 대상은 매출액의 합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매출액이라는 필드 명이 입력된 셀을 꾹 찍어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저희가 A12, A13 이렇게 입력한 거, 이렇게 범위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이 뒷섬 함수 끝났는데 확인 누르면 안 되고 라운드 업을 다시 마우스로 클릭하면 라운드 업에 대한 도움말로 다시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자릿수가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1000, 1000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상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1을 90도 회전시켜요. 그럼 빼기가 되죠. 그 다음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이 자릿수 지정은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3 해보면 이렇게 네, 해당 미리 결과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죠? 네, 1000자리까지 구해줬으니까 제대로 됐네. 그러면 여기서 확인 눌러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풀이적인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동영상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멈춰가지고 천천히 다시 이제 그 파트의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2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표 2요. 단일 셀 구하는 함수인데 네. 문제 보니까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의 인원수를 제12셀에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고요.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라. 에버리지하고 카운트 ifs 함수와 엔드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조건이 두 개인데요. 조건이 두 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뭘 구하라, 인원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카운트 ifs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카운트 ifs에서는요. 조건범위 기준인데 조건이 두 개잖아요.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해당 j12셀 선택하고 fx 함수 마법사를 풀게요. 네, count ifs 이렇게 확인. count ifs의 첫 번째 조건은 뭔데? 문제에서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여금의 입력 데이터요. 상여금 입력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블록 잡습니다. 상여금 입력 데이터 범위. 네, 그래서 입력된 결과는 J3:J10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뭔데? 요 상여금의 값이 120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크라이테리어는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끝에가 if로 끝나는 함수들.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들은 기준을 반드시 상따옴 묶어야.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상따옴표 크다. 1,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다 끝났고 그 다음 기본급 네, 조건 범위는 다시 기본급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이렇게 블록 잡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마찬가지 상따옴표를 묶어야 되는데 기본급이 평균 이상이냐 이상은 크거나 같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 함수를 이 상따옴표 묶음 안에다가 넣어버리게 되면 얘 에버리지는 동작 안 해요. 에버리지는 함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문자열로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드로 연결해가지고 에버리지 네 에버리지는 기본급의 평균 구하라 되어 있으니까 기본급의 범위 영역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인데 여기서 뭐 뒤에 추가 문자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주어지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뒤에 명을 붙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끝에다가 다시 end하고 문자열을 반드시 상따옴표 묶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요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자, 화면상에서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첫 번째 조건식이고 얘가 두 번째 조건식인데 옆에 잘리니까 제가 밑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 확인해보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그 다음 3번은
표3에서 주민등록 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글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를 성별에 표시하라. choose하고 MID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세로를 길쭉한 함수적인 부분 자체는요, 첫 번째 셀 9에서요 그냥 자동차 핸들로 채워가지고 횡단의별로 구해지게끔 choose mi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fx 눌러가지고 얘는 choose부터입니다. choose 고르다는 말이잖아요. 네. 고르다 뭘 고르는데 해당 여기에 숫자값을 주고요. 뒤에 목록들을 주는데 숫자값에 해당되어지는 목록 이 반환되어지게끔. 근데 이제 요 숫자값적인 부분 자체를 목록 번호를 주민등록 번호의 왼쪽에 8번째 글자를 뽑아서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MID 함수, MID 미드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를 중간에 뽑을 때는 미드입니다. 미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죠. 해당 수식 입력된 셀 기준으로 해서 수식을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요 주민번호 입력된 이민영의 주민번호 입력된 셀 스타트 NUM은 지금 8번째 글자 한 글자 뽑아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8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한 글자 뽑아. 여기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면 얘 2야. 검사내보면 얘 2 맞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 미드 함수가 완성되어졌고요. 다시 choose를 선택해요. choose를 선택하면 choose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다시 바뀌는데 얘 반환되어진 값이 1일 때 요 1일 때 화면상에 출력할 게 뭐냐면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하면 여니까 1일 때는 남. 그 다음 두 번째 목록은 2일 때예요.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 요렇게 하면 돼요.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함수 마법사를 풀이했을 때는 요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해서요, 네. 결과치. 요렇게. 됐고요. 요 자동차 화면들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쫙 횡단위별로 쫙 풀리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 세 번째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서는 표사를 대상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져 있는데 문제를 보게 되면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if하고 large 함수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판정의 경우수가 몇 개예요? 판정의 경우수가 첫 번째 높은 사람, 그러니까 판정의 경우수 최우수, 우수, 공백 이렇게 되어 있으면 if 함수를 2개 사용해야 돼요. if 함수 하나 가지고 판정할 수 있는 경우수는 2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순위 여기 선택한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if 판정은 if예요. if 이렇게 하시고 if에서 조건식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문,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문. 조건식은요 순차적으로 할게요. 총점이 첫 번째 높은 사람은 최우수로 알아. 라지 함수 사용해가지고 해당 이 총점 영역에서요 제일 큰 값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제일 큰 값이 현재 요 학생이라고 할까요? 이 학생의 점수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자, 같은 행에 있는 이우정 학생의 총점이 입력되어진 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같으냐 뭐와 라지는 별거 없어요. 해당 이 총점의 범위 영역 여기 입력 데이터에서 잘못했네요. 이 총점의 입력 범위 영역에서요 첫 번째를 크다 그러면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큰 게 여기 미리 보기에서 보다시피 188로 확인되어집니다. 그죠? 네, 188로 확인되어지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하느냐면 해당 요 함수를 밑으로 채울 때 해당 이 총점의 범위 영역 요 범위 영역은 참조 범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로를 길쭉한 부분에 대한 함수식 작성할 때는 이 참조 방식 절대 참조로 고정화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지셔야 돼요.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네. 절대 참조로 바꿔야 되는 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요 범위가 절대 참조로 F4번 기능 키를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는 열과 행합에 달러를 붙입니다. 열과 행합에
네, 그래서 I7에서부터 I24인 경우에 $I $17 콜론 $I $12로 바꿔줘야 돼요. 요게 주의사항이고요. 네, 요게 끝난 게 아니라 저 위에 보세요. 첫 번째 이우정 학생의 총점이 해당 그 총점의 범위영역 내에서 제일 큰 값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맞느냐 맞으면요. if 맞으면 문제에서요. 제일 높으면 최우수 이렇게 돼 있었죠. 최우수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로 높으냐 이걸 또 따지는데 해당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다시 if가 들어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위에 있는 이 꼴 뒤에 있는 if 이 부분을 그냥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 대상 자체가 여기서요 1이 첫 번째 큰 게 아니라 두 번째 크냐 두 번째 크면 우수로 판정해. 요렇게 수정하는 게 수월합니다. 요렇게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복사를 했어요. 여기까지를 복사해가지고요. 네, 거짓시대 실행문 부분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했어요. 붙여넣기 한 요 결과에서요. 비교 대상이 아까는 1이었지만 이번에는 2이냐 2이면 우수로 해. 요 if를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해요. 네, 뒤에 있는 if의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2인 경우에는 네, 우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은 그냥 상따 묶음을 하시면 돼요.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복잡도만 약간 증가시켰는데 확인 눌렀으면 얘 두 번째로 큰가 봐요. 자동차 면대로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최우수하고 우수가 판정되게끔 하면 됩니다. 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4번은 요렇게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인데 너무 기니까 좀 꺼놔가지고 요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절대삼조 바꾸는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이 보니까 기준표가 제시되어져 있는 문제 네, 꼭 나오거든요. 5번이 기준표 밑에 보니까 기준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학과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면 표 5에서요. 표 5에서 원소 번호의 왼쪽에 첫 글자 이건 레프트 함수 이용해서 뽑아내면 되겠고 그 다음에 B38에서부터 D39 영역 기준표 참조해서 학과 지원학과를 표시하라. 단 오류가 발생을 하면 지원학과의 코드 오류로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if 하고요. h로그하고 레프트 함수 사용하라. 이제 복합 함수 3개 이제 함수식으로 구성하는 형태의 문제 유형인데 if 는 출제 기준에서 이게 빠졌는데 네, 이게 옛날 문제 그대로 지금 현재 견본으로 제시하고 있어가지고 if 는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판정하는 네, 함수인데요. h로그하고 레프트 함수식을 사용해가지고 작성한 함수식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접근을 하는 형태이라서 뒤에 29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if 를 먼저 해야 됩니다. if 는 식이나 식 자체 오류값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일 때 실행문을 실행시키는 형태거든요. 요 값 부분에다가 지금 h로그하고 레프트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원서 번호의 첫 글자를 떼와서 요 학과 코드 학과명 이 영역의 첫 행에서요 찾아가지고요 두 번째 행에 있는 학과명을 뽑아오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h로그 네. h로그하고 h로그 꼭 클릭하게 되면 h로그는 함수 인수가 4개입니다. 4개 복잡하고 좀 있는 함수죠. 근데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로그 아니면 v로그업이 반드시 나옵니다. 기준표의 방향이 가로면 h로그업, 기준표의 방향이 세로로 길쭉이면 v로그업. 찾는 값은요 여기서 레프트 함수 이용해가지고요. 네, 레프트 함수 이용해가지고 해당 대상 문자열은 이 수식 입력되어 있는 셀에 원소 번호가 입력되어진 셀 왼쪽에 한 글자 뽑아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에서 한 글자. 네, 이렇게 해서 h로그업에서 뽑아낼 대상은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코드를 참조할 범위 영역 테이블 언더 어레이는 이 범위 영역입니다. 여기 문제에서 B38에서 D39 참조하라 이렇게 있으니까 요렇게 하는데 요거도 마찬가지 해당 이 참조 범위가 이 수식을 밑으로 채울 때 요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 기름키를 이렇게 누르면 네, F4번 기름키를 누르면 자동으로요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어가지고 절제참대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뽑아진 요 범위 영역에서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요. 이 방향으로 네, 찾아 나갔을 때 M이야. 그러면 찾았으면 요렇게 뽑아요. 요 뽑아진 해당 열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몇 번째 행값을 가지고 올 건데 로우. 네. 그래서 학과 명이니까 이 두 번째죠. 그래서 여기 2. 그 다음에 range 언더바 밸류는 방식인데 SNM 알파벳 수는 아니죠. 알파벳 A부터 Z 수는 아니죠. 그러면 false여야 돼요. false. 정확히 일치. false. 이렇게. 네. 해서요. 그러면 어디까지 끝났냐면은 여기 h로까지 끝났는데 ifError 함수가 완성이 안 됐어요. ifError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원 아까에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코드 오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좀 길긴 합니다. 네,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네, 얘를 해보면 멀티미디어 이 자동차 면들을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가 A예요. 학과 코드에 SNM인데 없는 게 있어요. 박민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떠야 되는데 샵 n/a 오류가 떠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드 오류라고 완성되어진 네 5번의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네, 좀 기니까 좀 끊어가지고 밑에 보여드릴게요. 자, 5개의 함수 구성은요 어려운 거 하나, 중간 둘, 쉬운 거 둘. 그 다음에 두 문제는 단일 셀, 나머지 세 문제는 세로를 길쭉.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서 if 함수 반드시 나오고요. 판정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준 것처럼 해당 VLOOKUP이나 HLOOKUP 네,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추즈 조합 문제 유형이라든지 순위 구하라는 뭐 랭크라든지 뭐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주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분석 작업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분석 작업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10점 배점이기 때문에 틀리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네. 분석 작업 1시트 보니까 공룡 개발 예산 과목별 집행 현황이라는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 보니까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나리오 작성 문제 유형은요 꼭 이렇게 나와요. 세부 삼각형 조건이 4개 나와요. 순서대로 얘를 먼저 충족시켜요. C 10셀의 이름 정의하라. 집행의 합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C의 10셀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여기 이름 네, 상자 집행액 합계 입력하고 엔터키 반드시 누릅니다. D10셀 D의 10셀은 집행률 계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률 계획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대로 이름이 정의되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름 상자의 펼치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정의된 이름 목록이 이렇게 보여요. 오타나면 안 돼요. 네, 오타나면 네, 털렸다고 채점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무조건 끝났고요. 이름 정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꼭 시나리오 2개 추가하는 문제용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자, 시나리오는요 결과값을 몰라요. 네, 그래서 입력값들을 바꿔가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할까 아니면 변동해줄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입력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입력셀이 문제에서 이렇게 집행률 계가 변동될 때 집행률 계 D10셀이 입력셀 즉 변동셀이에요. D10이 얘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D10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2016 버전에서는 시나리오 어디 있냐면 여기 가상분석 예측이라는 그룹으로 별도로 빠졌어요. 2010 버전은 여기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데 2016 버전은 예측 그룹의 가상분석 여기 밑에 네, 여기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 누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값 문제에서 이름값 다 주어져요. 네, 비율 인상이라고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율 인상 이렇게 하고요. 선택한 D10셀이 자동 입력됐어요. 네, 확인. 입력값은 뭔데요? 집행률 계를 80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80. 문제 요구 조건에 맞게끔 꼭 2개 추가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누르지 말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비율 인하 이런 식으로 네,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해당 잘못됐어요. 네, 어디 갔죠?
요게 이제 값 입력하라라는 부분에서요. 문제에서 50이라고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50 이렇게 두 개 다 추가시켰으면 확인.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두 개 추가된 목록이 보이는데 마지막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꼭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분석 작업 1시트에 바로 왼쪽에 위치하라.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요거 더티하게 앞쪽에 배치되는데 뒤에 배치하게끔 꼬아서 이제 틀리게끔 유도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요약 버튼 클릭합니다. 요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만 물어요. 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안 물어요. 결과 셀 문제에서요. 네, 이름 정의했던 거 변동 셀이 지금 이제 D10셀이에요. 나머지가 결과 셀이에요. 그러니까 C10셀 맞아요. C10셀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당 요 앞에 분석 작업 앞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삽입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 문제 유형은 정렬에 대한 문제 유형인데요. 분석 작업 2시트. 분석 작업 2시트에 상공상사 야구 동호회 회원 명부라고 되어 있는데 정렬 기준을 이용을 해서요. 표 1의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셀색을 이게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느냐면요. 데이터 영역 안에 마우스를 꾹 찍어요. 이 표 영역 안에 마우스를 꾹 찍어요. 그 다음 위에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렬 대화 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어집니다. 실행되어진 정렬 대화 상자에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 해당 기준 자체가 요구 조건이 포지션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렬 기준, 네, 정렬 기준을 포지션이라고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네, 기억순도 아니고 기억순도 아니니까 요 정렬 방식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닌 건 뭔데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목록을 추가시켜요. 옆에 보니까 심표 구분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투수, 포수, 내야수, 심표, 외야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투수하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포수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그렇게 엔터키로 구분해서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면 여기 뚝딱 추가됐죠. 추가되어진 얘를요 적용을 할 건데 확인.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하나 요구 조건 더 있어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의 셀색이 RGB 이 색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을 하나 더 추가시켜요. 기준을 하나 더 추가시킨 다음에 가입기간 셀색 가입기간의 셀 값이 아니라 셀색 네. 가입기간 셀색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것을 위에 표시하라. 문제에서 요구 조건은 됐죠? 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투수, 내야수, 외야수, 순인데 해당 같은 투수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셀색이 채워져 있는 게 위에 올라가게끔 해. 분석작업 두 문제 풀이 마쳤고요. 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문제로 넘어가서요. 매크로 기타 작업인데 이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일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하나 딱 있어요.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실행되어야지만 정답을 인정할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문제지를 보지 말고 그냥 A1셀을 그냥 마우스로 꾹 찍어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A1셀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를 실행시킬 건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서 보기 탭에 매크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을 선택을 하면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문제지를 봐야죠. 1동그라미의 끝에 보면 이름값이 어떤 매크로라는 이름이 밑에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매크로 이름 평균으로 알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이름으로 수정해 줍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균 요것만 수정하고 확인 눌러요.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문제집 보면 N4에서부터 N14 연속 범위 영역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N4세를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죠. 네, 그 다음에 매크로는 두 문제인데 문제 이용 구성이 하나는 계산 작업 문제의 범위는 대표함수 범위 5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범위 내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서식 적용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 평균이니까 대표함수는 홈탭에 쉽게 대표함수 적용하는 방법. 홈탭에 편집에 요 시그마값 눌러가지고 여기서 평균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equal average 갈로 범위 영역 1월부터 12월까지 맞아요? 네, 맞죠. 맞으니까 그냥 엔터. 그 다음에 해당 셀 선택, 자동 체험 핸들 더블 클릭 해서 쫙 채우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매크로 기록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만이니까 반드시 기록을 중지해야 됩니다.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선택해가지고 기록을 중지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 꼭요, 네, 개발도구 또는 버튼 삽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 삽입하라 어디에 C17에서부터 D19 개발도구 탭에 컨트롤의 삽입이 양식의 첫 번째 거, 네, 단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우스로 C17 여기서부터 네, 쭉 끌 때 놀고 있는 왼손으로 Alt 키를 눌러줘요. Alt 키 눌러주면 D19 여기까지네요. 때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문제에서 해당 이 단추를 클릭하면 평균 매크로 실행되어 있고 매크로 목록에서 평균을 반드시 선택합니다. 꼭 선택해야 요 이름이 평균으로 바뀌면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름을 텍스트를 평균을 입력하라는 요구 조건이 꼭 주어지니까 네. 그래서 요 단추라는 이름을 단자 앞에 커서 위치한 다음에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뒤에 건 지워요. 딜리트 키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절차는 문제집 오지 말고 A1셀을 클릭한 다음에 보기에 매크로에 매크로 기록 클릭 매크로 이름 입력할 때 문제 매크로 이름 파악하니까 서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자, 문제 보세요. B13에서부터 B14 영역과 D3에서부터 D14 영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범위 지정할게요. 먼저 B3에서부터 B14 B의 3에서부터 B의 14 여기까지 범위.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범위 D13에서 D14는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D3에서부터 D14 이렇게 두 개 떨어져 있는 범위를 같이 범위 잡았어요.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현색 빨강은 홈탭이 글꼴색 빨강 이렇게 하면 요구 조건 끝났어요. 반드시 여기서 중지하셔야 돼요. 기록을 보기에 매크로 기록 중지. 그 다음 보세요.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F17에서 G19 영역에 생성해 이렇게 됐으니까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의 빗면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에 두 번째 열 빗면. 그 다음에 F17 여기서부터요. 또 Alt키 눌러요. 놀고 있는 왼손으로 Alt키 눌러가지고 G의 19 마우스 떼면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얘는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매크로 지정을. 우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네, 그래서 서식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도형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실행되어 있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매크로 지정 대화상자에서 서식을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끝. 검사는요. 아까 여기 영역이 비어있었잖아요. 여기 평균이 비어있었잖아요. 이걸 지우고요. 얘 평균을 눌렀을 때 채워지느냐? 채워지죠. 네. 그 다음에 뭐 요거도 서식도 해당 네, 글꼴 색깔 다른 색깔로 한 다음에 얘 눌렀을 때 적용되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매크로 문제 두 문제 5점, 배점, 10점 차지합니다. 틀리면 안 돼요. 꼭 요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차트 작업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데이터와 기본 차트가 제시되어져 있는데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별종 통신 서비스 계열의 제거대로 데이터 범위 수정하라. 이 계열을 삭제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계열을 삭제하는 부분은 계열은 법내에 포함되어지는 게 계열인데 별종 통신 서비스가 색깔이 다 비슷해가지고 마우스로 얘를 꾹꾹 찍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름값이
이게 부가통신이고요. 별정통신은 방송이고 요게 별정통신이네요. 이름값이 이렇게 뜨니까 설명이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삭제키 누르면 끝이에요. 딜리트키 이렇게 누르면 네, 별정통신 서비스가 지워졌어요. 1번 끝. 2번 차트 종류를 누적색으로 막대형으로 바꿔라. 차트 전체 종류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트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에 누적 세로 막대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로 막대형인데 누적 세로 막대형은 요 두 번째 거, 요 이름값 확인되니까 얘입니다.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끝. 네, 쉬워요. 세 번째 차트 제목, 이거 점수 주는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데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하라. 우선은요 차트 제목 상자가 없으니까 차트 선택하고 위에 차트 도구에 어쩔 수 없네요. 이건 차트 구성 요소 디자인, 차트 도구의 디자인 2016 버전이니까 요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축 제목 말고요. 차트 제목요. 차트 제목 문제에서 차트 위 이렇게 우대되어 있으니까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 삽입했는데 A1셀과 연동하도록 하라 이렇게 있어요. 요거 해보신 분은 굉장히 쉬워요. 안 해보신 분들은 당황하세요. 현재 차트 제목 삽입됐죠. 근데 요 상태에서요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이꼬를 입력하고 A1셀을 꼭 찍은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끝. 그러면 A1셀에 정보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이 입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차트 제목에 자동으로 딱 채워져요. 4번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하라. 출력 형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부가통신 얘 이제 52,981 요거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요거는 부가통신이 약간 연한 연두색인데 2019년에 얘를 선택하면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얘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레이블 추가. 안에 삽입되어졌는데 문제에서 위치가 조정이 필요하네요. 네, 위치가 어디냐면은 레이블의 위치는 안쪽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레이블 요거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레이블 서식 하면 우측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장이 뜨고요.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를 선택하면 돼요. 됐죠? 마지막으로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현재 우측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장 떠 있는데 계열을 꼭 선택을 이렇게 계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 네. 해당 작업창으로 바뀌었고요. 계열 겹치기 정도 계열 겹치기 여기 있어요. 계열 겹치기 정도를 0으로 하라. 0으로 수정하고요. 간격도 0으로 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계열 겹치기, 계열 간격.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커말 시험은 답안 전송 절차 없어요. 그냥 저장 버튼만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네. 예정된 9시까지 제가 원래 강의할 때는 천천히 합니다. 네, 천천히 하는데 제가 우선은 1시간 내에 한 회차 풀이해 드리는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요 복습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지금 현재 2021년 적용되어지는 출제 기준 변경 네, 예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18년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고 실기 버전만 2010 버전에서 2016 버전으로 바뀝니다. 네, 엑셀 2016으로 바뀝니다. 자, 이상으로 네, 오늘 실시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주 네, 금요일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영준님, 힘찬네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마치고요. 요 동영상 다시 네,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